안녕하세요. 저희는 레아와 미란다의 소소한 토크 How Now Are You입니다. 네, 제가 미란다인데요. 저희는 이런 예술 이런 거를 굉장히 함께 하고 싶고 뭔가 알아가고 싶은 입장에서 어떤 영화나 뭐 작품, 글 이런 예술적 장르를 뭐 이렇게 딱 정해두지 않고 그런 주제를 하나 정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의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싶어서 이런 라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, 일단 시작이라도 해야 반이라도 갈 것 같아서 일단 시작해봤고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딱히 사연이 없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우리 레아 씨가 좋아하는 영화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영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,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정말 청취자분들이 한 명이라도 계신다면 그 사연을 좀 가지고 와서 또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. 좋아요.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사연 보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 영화에서 제가 느낀 것과 그리고 그냥 좀 대화하고 싶은 거 이런 걸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영화는 이제 미드나잇 인 파리라고 이제 다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?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개봉된 지 진짜 오래됐는데 이게 흥행을 우리나라에서 되게 뒤늦게 했어요. 뒤늦게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그래도 보긴 했는데 그래도 제 주변에 아직까지도 안 본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게 저 아니었나요? 물론 미란다 씨도 포함이지만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주변에서 뭐 추천해줘 영화 이러면 이걸 말하는데 약 상당수는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난 이 좋아하는 걸 빨리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고 나누고 싶은데 약간 이러한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 이 영화를 이제 주제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저는 이 영화 안 봤던 게 사실 뭔가 그 제목과 함께 있는 이미지가 뭔가 되게 무슨 예술에 대해서 막 그냥 막 얘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. 포스터? 그래서 이제 약간 그냥 미술사를 그냥 훑는 영화인가?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조금 보다 말고 약간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. 맞아. 그 포스터가 뒤에 이제 그 파리의 배경이 나오는데 약간 방고 그림의 느낌처럼 그런 터치감을 살려서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. 그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겠다. 그래서 원래 계속 뭔가 이렇게 추천 영화 이런 거 또 잘 안 보다가 이번에 레아 씨가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포스터와 되게 내용이 다른 거예요. 그래서 한번 봐보고 싶다 해가지고 사실 이 영화를 보게 되었죠.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일단 시대를 역행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그 점. 근데 그 시대가 무작위적인 시대가 아닌 내가 동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시대로 갈 수 있었다라는 그 점이 너무나도 매력 포인트였던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막 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. 근데 이제 1900년 초반에는 아드리아나라는 그 여자를 만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자기의만의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처음엔
착각을 했을 수도 있죠. 나는 이 여자가 좋은데? 뭐, 심지어 현세에 돌아왔는데, 아드리아나의 그 일기장을 보니까, 막 그 미국인 젊은 작가가 나한테 귀걸이를 선물해주며, 우리는 키스를 하며, 그때 뭐, 뜨거운 밤을 보냈다. 약간 이런 식으로. 그래서, 근데 이제 이 사람은, 이 사람이 나랑 같은 가치관이 있고, 나랑 정말 잘 만난 사람이구나 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, 아드리아나는 그 1900년대 초반 그 시대를 정말 좋아하지 않고 그 이전의 시대, 벨에포크 그 시대를 동경을 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나랑은 다른 사람이구나. 나랑 같은 걸 추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많은 걸 깨닫고 이제 현세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나는 이제 내가 남자 주인공이라면은 그런 게 없었더라면 나는 별로 현세에 안 돌아가고 싶었을 것 같아. 왜냐면 뭐 같이 있는 여자친구마저 뭐 나랑 잘 맞는 건 아니야. 물론 잘 맞지만은 뭐 깊은 것까지 잘 맞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의 그 남자 사람 친구가 나타났었을 때도 막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다툼이나 질투심 이런 게 막 발생을 하잖아요. 아는 척 엄청 하는. 그 되게 현세적인 남자라 그러잖아. 그 로댕미술관에 있는 그분이.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드리냐는 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말 이제 난 잘 될 줄 알았지만은 그게 아닌 그녀의 모습과 그리고 이게 아니라는 그 자신의 깨달음이 좀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LP를 팔고 있었던 그 레아세이도 있잖아요. 그 여자를 만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냥 그런 엔딩으로 뭐 열린 엔딩이잖아요. 사실은 이건 갑자기 줄거리 다 스포했네요. 모르실까봐. 근데 나는 이런 점이 좋았거든. 이제 앞에 붙여야겠어요. 이제. 안 보신 분 이제 듣지 마시라고. 근데 그냥 뭐 대충 이런 이야기예요. 뭐 시대를 역행하고. 나는 근데 뭐 세세한 건 얘기 안 했으니까. 근데 내가 스포를 했다라면 진짜 죄송합니다. 네, 그렇다고요. 거기서 뭐 그런 세세한 감정들, 감정의 변화가 느껴지고 보이는 게 그냥 난 재밌었던 것 같아. 내가 누구를 만나냐, 아니면 내가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. 저는 사실 이 영화에 대한 되게 반응? 호불호? 이런 게 진짜 너무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엄청 극호, 싫은 사람은 완전 싫어하고요. 그래서 근데 저는 마치 이러한 것들이 뭔가 감정과 이성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은 뭔가 좀 이런 감정을 건드리고 그냥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고 나도 뭔가 저런 감정을 느끼고 싶고 나도 뭔가 그런 운명적인 만남 이런 걸 하고 싶다. 이런 감정의 포인트를 두고 보시는 분들은 뭔가 다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뭔가 이런 상황? 약간 어찌 보면 바람이다.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남자의 태도, 여자의 태도 이런 태도의 그런 애티튜드 이런 거에 초점을 놓고 보시는 분들은 진짜 줄거리 왜 저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조금 저는 원래는 되게 이성적이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이 남자 주인공을 보면서 좀 되게 감정이입이 좀 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뭔가 주변의 현세에서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되게 그런 감정, 섬세함 이런 거를 이렇게 느끼길 원하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유명한 작가가 되기를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기를 이런 거를 굉장히 바라잖아요. 그래서 이 남자도 자기 나름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 맞는 옷을 약간 입고 살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. 맞아.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과거로 여행을 가서 그 과거에서 정말 유명한 그런 작가들과 예술가들과 막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 사람이 정말
자신의 그런 진짜 감정? 이런 거를 마주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약간, 나도 좀, 우리가 평소에는, 이게 옳은 일이야. 이건 틀린 거야. 이런 걸 따지기 굉장히 바쁜데, 그런 거 제쳐두고 가끔은 그냥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 봐야 할 필요도 있겠구나.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영화다 보니까 저는 조금 아직도 제가 생각하는 그 아들이, 그 귀걸이 선물하고 이렇게 키스하는 그 장면이 생각나는 게, 그때 딱 그 남자 사람이 자기가 뭔가 이성적인 사람인데, 그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서, 그 장면이 되게 좋았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. 뭔가, 이성과 감정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었던. 맞아. 그 사람이, 맞아. 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, 이제 그 아드리아나의 일기장을 보면서 막 해석할 수 없어서, 이제 그 로댕미술관에 있는 이제 그 큐레이터한테 가서, 혹시 이거 해석해줄 수 있냐? 라고 하면서 물어보잖아요. 근데 이제 그 큐레이터가 이제 그 사람의 일기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읽어줘. 읽어주면서, 그 미국인 작가 뭐 길이 있는데 뭐 그가 나에게 이걸 줬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사람이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여자친구의 그 진주 귀걸이를 가지고 가려고 그거 하다가 논란 진짜 많더라. 그러다가 그때 그 작전에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골동품 상점에 가서 이제 샀잖아요. 근데 나는 또 여기서도 좀 뭐가 이제 그 길 여자친구가 다르다고 느꼈다는 게 뭐냐면, 이제 그 길 여자친구가 그러잖아요. 그때 이제 길이 그 숨기는 거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줄 선물.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때 뭐랬더라? 되게 비싼 건가? 아니면 뭐 되게 문스톤. 이상한 거 사온 거 아니야? 약간 이런 맞아. 반응이었어. 근데 길 입장에서는 이게 막 그렇게 좀 디자인적이나 그런 걸로는 엄청 뭐 예쁘거나 그렇진 않지만은, 이제 내가 봤을 땐 길이 좋아하는 건 이런 것 같아. 그냥 이 어떠한 물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월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의미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, 이제 여자친구는 눈에 보이는 거. 아니 나는 뽐낼 수 있는 거. 약간 이런 게 중요했던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여기서 둘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지. 물론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느꼈는데, 그리고 이제 길이 그 골동품 가게에서 귀걸이를 사고 아드리아나한테 갔는데, 아드리아나는 너무 마음에 든다고, 너무 예쁘다고, 난 이런 귀걸이 정말 처음 본다,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그 선물을 이제 정말 좋게 받아들이잖아요. 그러면서 그냥 사실은 저런 취향 하나하나 자체가 맞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, 그리고 누구한테 선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, 왜냐면은 각자의 취향을 타고 취향이 다 다르니까.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선물할 때도 그냥 뭐 선물이라기보다는 좀 돈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좀 있고, 그런데 그냥 그러한 부분에선 둘이 참 잘 맞았다는 게 난 너무 부러웠고,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없잖아요. 그리고 나랑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? 근데 그 와중에도 분명히 잘 맞는 사람이 있어. 잘 맞는 사람이 있어. 그래서 나는 사실 그러한 사람을 만났었고, 난 그때 너무 신기했거든요. 너무 신기했는데, 이게 사람 마음이 다 이제 내 멋대로 될 수 없는 거라고, 이제 뭐, 나와 비슷한 생각과 감정과 이제 그런 취향? 이런 뭐, 바이브를 다 가지고 있었도, 역시 그래도 다른 건 다르구나. 근데 나는 내가 그걸 몰랐거든. 나랑 그냥 다 똑같을 줄 알았어. 왜냐면은 그냥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, 그 사람이.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, 여러분.
그래요, 여러분. 그 주변에 좋은 사람이 분명히 많겠지만은 나와 잘 맞는 사람, 정말 그 소울 프렌드? 그 소울, 영원히 통한다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그냥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저는 놓치지 않고 그냥 곁에 꼭 뒀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어렵지 않나. 그쵸? 저는 약간 되게 제 주변엔 거의 다 저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약간 그런 다른 사람들 그래서 가끔 제가 그 다른 사람들의 색깔에 진짜 물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저는 근데 그런 것도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 생각을 얘기하고 뭔가 그렇게 맞춰가면서 지내는 거? 진짜 이 미란다 씨 같은 경우는 좀 그 정신이 되게 건강하시고 항상 열린 정신을 가지고 계시거든요. 근데 저는 좀 되게 폐쇄적이란 말이에요. 막 또 나랑 안 맞아? 아, 그러면 나 친구 안 해. 저랑 친구 하시잖아요. 아니 근데 미란다 씨랑은 맞는 부분이 또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지. 근데 저는 좀 그런 거 있어서 아, 저 사람은 그렇구나. 근데 나랑은 아니야. 전 약간 이런 타입인데 미란다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가지각색의 그런 무지개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 되게 좀 좋아하고 그리고 그분들과의 관계를 되게 잘 이게 다지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아 나도 근데 이게 너무 내가 너무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내가 너무 고립된 나의 인간관계 안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. 갑자기 칭찬 너무 감사해요. 또 이렇게 칭찬은 받아야 하는 거니까 잘 받아먹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영화로 다시 뭐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또 부러웠던 게 딱 하나가 더 있어요. 그래서 그 작가잖아요. 근데 그 작가가 미국인 작가가 진짜 자기가 동경했던 그 작가에게 가서 해밍웨이에게 가서 자신의 작품을 보여준다는 그게 너무 멋있었거든요. 아 맞아. 왜냐면은 저는 제가 어찌 보면 생산해낸 어떤 그러한 나의 또 분신과도 같은 그런 글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별로 그렇게 자신이 있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뭔가 그걸 당당하게 자기가 동경하는 사람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뭔가 되게 자신이 있어 보이더라고요. 왜냐면은 이 작가가 현실에서는 그 작품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. 근데 물론 이해하지 못해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도 했겠지만 뭔가 전 그만큼 자기 작품에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그런 마인드로 뭔가 예술을 할 수 있다라는 거? 약간 이런 게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감을 하는데 이제 내가 동경하고 이제 정말 만나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내 작품을 보여준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. 심지어 거기에 피드백까지 해줘. 반응수까지 제시를 해줘. 진짜. 그러면 이제 끝난 거지. 끝난 거지.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성취를 했지. 물론 사실 이 작품이라는 게 뭐 사람들의 반응과 뭐 그런 것도 그런 거겠지만은 솔직히 자기 만족으로 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너무 부러웠고 근데 이제 남자 주인공이 그러한 장점 이런 걸 보지 못하는 여자친구 이네즈가 나는 참 안타까웠어. 왜냐면 그런 것들을 더 알아주고 봐줬더라면은 그 둘이 더 정말로 진짜로 나는 결혼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. 근데 결혼하면 힘들었을 거야. 이네즈도 힘들었고 길도 힘들었을 거야. 저는 오히려 이네즈 같은 그녀만의 약간 또 그런 분위기와 또 그런 추구하는 것과 그런 게 또 잘 맞는 사람이
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. 물론 그 영화에서 나오지 않았지.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에 길이라면은 이제 그런 나의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면 난 그 기회를 정말 적극 이용하고 싶고, 그리고, 정말로 이제 그 작품, 이제 그들이 나에게 줬던 그 작품, 솔직히 이제 길한테는 이제 그 책 한 권이잖아요. 막 골동품 상점에 가서 막 이렇게 되는 그 책 한 권이 이제 정말 엄청나게 큰 추억거리와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나는 이제 큰 반환점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계기를 좀 제시해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.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현실에서는 이제 자기 작품을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잖아요. 그래서 니네즈가 엄청 답답해하고. 근데 아싸리 해밍웨이를 만나고 하다 보니까 막 보여줘. 내 거 제발 이거 어떻게 좀 뭐 해달라고. 근데 나는 또 그것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건 정말 진짜 정말 개인적인 제 입장으로서 말을 하는 건데 그만큼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 거를 보여준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? 라는 생각이 들어. 그렇게 응. 생각할 수도 있겠다. 왜냐면 보통 제가 그러거든요. 이제 또 그림 그리시니까. 뭐 그렇죠. 뭐 좋아하죠. 뭐 제가 그게 주 전공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막 그리고 막 그런 이제 작업물들을 이제 좀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가 저도 선뜻 겁나요. 근데 막 보여주시잖아요. 근데 왜냐면요, 그걸 했잖아요. 왜냐면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신뢰나, 아니면은, 나의 자신감이나, 이런 게 없으면은 나도 힘들지. 근데 일단은 나는 미란다 씨를 이제 신뢰를 해. 왜냐면은 내가 어떠한 작품을 하더라도 이제 이 사람은 이해를 해줄 거라는? 감사해요. 예, 예. 그러한 게 있어서 이제 제가 뭐 할 때마다 좀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하고 보여주거든요. 근데 사실은 이제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.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제 SNS 계정에 팔로우 많이 해줘요. 거기에 그냥 올리곤 하죠. 물론 본 계정에도 조금씩 올리지만은 본 계정에서는 솔직하게 올리지 못해요. 근데 그냥 그 저만의 그 비밀 그림 계정에는 정말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올려요. 아이디는 뭐냐면요. 그거는 to be 나중에 continue. to be continue. 나중에 제 아이디도 공유할게요. 네.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다른 세계로 돌아가서 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은 점이 있다. 근데 나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. 그러면 저는 미친 듯이 그 기회를 잡고 그리고 뭔가 다시 난 새로 태어나는 느낌일 것 같아. 맞아. 근데 저는 또 거기서 또 체험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. 뭔가 기회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각자 다른 분야, 뭐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뭐 그런 각자의 사람들이 다 이런 서로의 그런 편견 없이 작품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토크를 하잖아요. 그런 부분도 좀 되게 좋았어요. 막 이제 거기 많은 작가들 나오고 파티 열고 거기 1900년 초반대. 근데 이제 저도 잘 모르는데 그게 파리의 살롱 문화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문화가 있었기에 파리가 이제 문화적으로도 많이 클 수 있었던 거라고도 하고.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문화가 사실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성장했다고는 저는 그러거든요. 약간 못 느끼거든요. 뭐, 케이팝, 물론 엄청나게 거대하지만은, 근데 그거 말고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주목받는 게 많이 없다랄까? 근데 정말 각계각층의 정말 서로 다른 이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자기의 생각이라던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고, 정말, 공유하고. 공유하고 이러면은 나는
내가 생각했던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은 더 풍부하고 풍성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더 좋은 작품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. 난 그래서 사실은 난 그 문화도 진짜 부럽지. 저는 그래서 사실 그런 그 살롱 문화? 이런 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거를 본따서 좀 해보려고 이렇게 막 사실 문학가들 보면은 시를 쓰시고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유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정말 돈을 자기의 노력만큼 못 보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막 그래도 이름 있으신 그런 문학가 분들이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도 노력하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사실 다 경제난으로 뭔가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뭐 없어진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전 나중에 약간 그런 공간을 좀 운영해 보는 게 또 이제 저의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거든요. 좋네.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저는 음악에는 솔직히 일가견이 없어서 음악은 레아 씨가 해주기로 했는데 무슨 음악이죠? 그냥 그 공간에 이제 음악을 담당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공간에서 뭔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냥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뭔가 그런 거를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운영하는 게 또 제 꿈이기도 해요. 그래서 요즘에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막 그런 모임 같은 거가 가끔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근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선뜻 약간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. 아, 네, 이게 물론 내 성격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나는 정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이제 나와 다른 생각을 듣고 이런다는 게 난 나쁘진 않은 것 같아. 그래서 그러한 모임이 있으면 저는 가보려고 좀 노력 중이에요. 같이 가요. 네. 네. 네, 왠지 거절당한 것 같은데. 아무튼.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이 미드나잇 파리를 보면서 어떤 점이 좋았거나 아니면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뭐 아니면 저희와 같은 뭐 비슷한 감정이나 아니면 뭐 같은 의견이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이렇게 저희한테 또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살롱 문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, 그치? 강요. 그렇게 느끼세요, 여러분. 네, 그래서 진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게 영감이 돼서 또 누군가의 작품이 될 수도 있거든. 그렇지. 그래서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가 초반이라 많이 서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이제 올라가는 만큼 저희 올라갈 거예요. 자신 없었지만 올려보도록 할 텐데 약간 좀 이제 퀄리티나 아직 그런 저희가 기술력이 굉장히 딸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귀를 만족시켜줄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한 번쯤 그냥 이 사람들 뭐라고 떠드는지 구경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뭔가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밤에 뭔가 혼자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함께 이야기 나누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가볍게 들어주세요. 좋아요. 네, 그래서 다음 영화는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그 영화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 드리면 그 영화에 관련해서도 미리 사연이나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연에 관해서도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1화죠, 오늘이. 그래서 1화 라디오 올라간 다음에 이제 또 2화 올라가기 전까지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그 영화를 미리 말할까요? 당연하죠. 말해주세요. 제가요? 네. 영화 저희가 두 번째로 하려고 했던 거는 비포 선라이즈 알죠? 비포 시리즈. 완전 좋죠.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레아 씨 취향 저격인 영화인데요. 그래서 저는 열심히 지금 또 보고 있어요. 그래서
여러분들도 안 보셨다면 한번 봐보시고, 좀 이미 봤다면 좀 그 영화에 관련된 또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들려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우리 수다 떨어요. 좋아요. 여러분,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고요. 이제 저희의 이제 타이틀인 How Now Are You?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? 여러분이 지내시는 일상을 저희에게 항상 공유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잘 자요.